남편은 대답이 없는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약간 거세인 음성으로 그래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 듯 싶소. 그 물음에 나는 혀를 깨물고 참았던 눈물이 샘솟듯 쏟아지더구나. 그 순간에 남편이야말로 돌이나 깎아놓은 듯 그렇게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내 눈에 비치어지더구나. 무엇보다도 제가 결혼 당시에 있어서도 남들이 다 하는 결혼 반지 하나 못 해주었고 구두 한 켤레 못 사주지 않았었겠니? 물론 그것이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리한 것이니 내가 그만한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생긴 오늘에 그것도 남편이 번 것도 아니오. 내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평생이 원이던 반지나 혹은 구두나를 선선히 해 신으라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사내는 그런 것은 염두에도 먹지 않은 모양이더라.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원망스러웠다. 그러고 지금 신는 구두도 몇 해 전에 내가 중이염으로 서울 갔을 때 남편의 친구인 김경우가 그의 아내가 신다가 벗어놓은 구두를 자꾸만 신으라고 하더구나. 내 신발이 오죽잖아야 그리 했겠니. 그때 나의 불쾌함이란 말할 수 없었다. 사람의 맘은 일반이지 낸들 왜 남이 신다 벗어놓은 것을 신고 싶겠니. 그러나 내 신발을 굽어볼 때는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는 없더구나. 그래서 그 구두를 둘러보니 구멍난 곳은 없더라. 그래서 약간 신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지 몰라.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했구나.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는 승낙의 편지가 왔겠지. 그래서 나는 그 구두를 신게 되지 않았었겠니? 그러나 항상 그 구두를 볼 때마다 나는 불쾌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구나. 그런데 오늘 밤 새삼스러이 그 구두를 빌어 신던 그때의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받치며 참을 수 없이 울음이 웅웅 터지는구나. 나는 마침내 어린애같이 입을 벌리고 울지 않았었겠니?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잉 소리가 나도록 나의 뺨을 후려치누나. 가뜩이나 울분에 못 이겨 울던 나는 악이 있는 대로 쓸어놔두구나. 왜 때려? 날 왜 때려? 나는 달려들지 않았었겠니? 남편은 호랑이 눈 같은 눈을 번쩍이며 재차 달려들더니 나의 머리끄댕이를 치는 바람에 등불까지 웽그렁쨍하고 깨지더구나. 따라서 온 방 안에 석윤애가 확 풍기누나. 죽여라, 죽여라. 나는 목이 베어 소리쳤다. 이제야말로 이 사나이와는 마지막이다 싶더라. 남편은 시금벌떡이며 너 따위는 100번 죽여 싸다. 네 맘을 모르는 줄 아니? 돈푼이나 생기니까 남편을 남편같이 안 알고 에이 치사한 년 가라. 그 돈 다 가지고 내일 네 집으로 가. 너 같은 치사한 년과는 내 못 살아. 온 여우 같은 년. 너도 요새 소위 모던걸이라는 두리 회농년이 되고 싶은 게구나. 아, 인류 문인으로서 그리 해야 하는 게지. 허허, 난 그런 인류 문인의 사내가 될 자격은 못 가졌다. 머리를 지지고 볶고 상판에 밀가루칠을 하고 금시계에 금강석 반지에 털 외투를 입고 입으로만 아 무산한 자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문인이 되고 싶단 말이지. 당장 나가라. 내 손을 잡아 끌어내누나. 나는 문 밖으로 쫓기어났구나. 케이야, 북극의 바람이 얼마나 찬 것은 말할 수 없다. 내가 여기에 온 지 사계성상을 맞이했건만 그날 밤 같은 그러한 매서운 바람은 맛보지 못하였다. 온 세상이 얼음덩이로 된 듯 하더구나.
쳐다보기만 해도 눈등이 차오는 달은 중천에 뚜렷한데 매서운 바람결이 가루눈이 싱싱 날리누나. 마치 예리한 칼끝으로 내 피부를 찌르는 듯 내 몸에 부딪히는 눈발이 그렇게 따갑구나. 나는 팔짱을 찌르고 우두커니 눈 위에 서 있었다. 그때 나의 머리란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터질 듯 하더구나.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결정적 태도를 취하려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한 가지씩 붙잡아 내었다. 제일 먼저 내달아오는 것이 저 사나이와는 이전 못 사는 게다. 그물 줘도 못 사는 게다. 그러면 나는 어떻거나 고향으로 가나? 고향. 전년 또 다 살았나? 글쎄 그렇지. 며칠 살겠기. 저런 회능련하고 비웃는 고향 사람들의 얼굴과 어머니의 안타까워하는 모양. 나는 흠칫하였다. 그러면 서울로 가서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에 취직을 해? 종래의 여기자들의 연문만 펴진 것을 보아 나 역시 별다른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 말로는 타락할 것밖에 없는 듯. 그러면 어디로 어떡하나. 동경으로 가서 공부나 좀 해봐. 학비는 무엇이 되고 내 처지로서는 공부가 아니라 타락 공부가 될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을 때 어쩐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 나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누가 반가이 맞아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듯 하구나. 그나마 호랑이같이 시근거리며 저 방에 앉아있을 저 사나이가 아니면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듯 하구나. 케이야, 이것이 애정일까? 무엇일까? 나는 그때 또다시 더운 눈물을 푹푹 쏟았다. 동시에 그 호랑이 같은 사나이가 넙적넙적 짓거리던 말을 문득 생각하였다. 그리고 홍식의 부인이며 그 어린 것이 헐벗은 모양 또는 뼈만 남은 옹호의 얼굴이 무시무시하리만큼 떠오르는구나.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떠는 그들 모자. 감옥에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신음하는 옹호. 내 손에 쥐어진 200여 원. 이것이면 그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몸이 성하다. 그리고 헐벗지는 않았다. 이 위에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허영 그것이 아니냐. 나는 갑자기 이때까지 어떤 위태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케이야, 나와 같은 처지에서 금시계, 금반지, 털 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게냐. 그것을 사는 돈으로 동지의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냐. 더구나 남편의 동지임에랴. 아니 내 동지가 아니냐. 나는 단박에 문 앞으로 뛰어갔다. 여보, 나 잘못했소. 뒤미쳐 문이 획 열리더나. 그래서 나는 뛰어들어가 남편을 붙들었다. 여보, 나 잘못했소. 다시는, 응? 목이 메어 울음이 쓸어나왔다. 이 울음은 아까 그 울음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울음이었던 것만은 알아다고. 케이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내 머리를 매만진다. 당신의 마음을 내 여전히 모르는 배는 아니오. 단벌 치마에 단벌 저고리를 입고 있으니. 그러나 벗지는 않았지. 입었지.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러나 옹호동무라든가 홍식의 부인을 보구려. 그래, 우리 손에 돈이 있으면 동지는 알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내버려둬야 옳단 말이오. 그러기에 환경이 같아야 하는 게야, 환경이. 나부터라도 그 돈이 생기기 전과는 확실히 다르니까. 남편은 입맛을 다시며 잠잠하다. 그도 나 없는 동안에
이리저리 생각해 본 후에 말이며 그가 그렇게 분풀이를 한 것도 내게 함보다도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쾌한 생각을 제어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나도 도리어 대담해지며 가슴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일어나더구나. 여보, 값 허란 것으로 우리 옷이나 한 벌씩 하고 쌀이나 한 말, 나무나 한 발이 사고는 그들에게 놓아줍시다. 우리는 앞으로 또 벌지 않겠소. 남편은 와락 나를 쓸어 안으며 잘 생각했소. 케이야, 내가 지루할 줄도 모르고 내 말만 길게 늘어놓았구나. 너는 지금 졸업기를 앞두고 별의별 공상을 다 할 줄 안다. 물론 그 공상도 한때는 없지 못할 것이니 나는 결코 너의 그 공상을 나무라려고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상에서 한보 뛰어나와서 현실에 착안하여라. 지금 삼남의 이재민은 어떠하냐? 그리운 고향을 동지고 쓸쓸한 이 만주를 향하여 몇만의 군중이 달려오고 있지 않느냐. 만주에 와야 누가 그들에게 옷을 주고 밥을 주더냐. 그러나 행여 고향보다는 날까 하고 와서는 처자는 요릿간에 혹은 부호의 첩으로 빼앗기우고 울고 불고 하며 이 넓은 벌을 헤매이지 않느냐. 하필 삼남의 이재민뿐이냐. 요전에 울릉도에서도 수많은 군중이 남부여대하여 원산에 상륙하지 않았었더냐. 하여간 전 조선의 비난한 군중은, 아니 전 세계의 무산 대중은 방금 기안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케이야, 이 간도는 토벌단이 밀려들어서 지금 한창 총소리와 칼소리에 전 대중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들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또 산에서 나무를 베이지 못하고 혹시 목숨이나 구해볼까 하여 비교적 안전지대인 용정시와 국자가 같은 도시로 몰려드나 장차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이곳에서는 개 목숨보다도 사람 목숨이 허라구나. 케이야, 너는 지금 상급 학교에 가게 되지 못한다고 혹은 스위트 홈을 이루게 되지 못한다고 비관하느냐. 너의 그러한 비관이야말로 얼마나 값없는 비관인가를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네가 만일 어떠한 기회로 잠시 동안 너의 이상하는 바가 실현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너는 또다시 대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서게 될 터이니 너는 그때에는 그만 자살하려느냐. 케이야, 너는 책상 위에서 배운 그 지식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제 너야말로 실천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을 얻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너는 오직 너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킴에 힘써야 한다. 이 사회적 가치를 떠난 그야말로 교환 가치를 향상시킴에만 몰두한다면 너는 나고자요 태폐자이다. 이것은 결코 너를 상품시 혹은 물건시 하는 데서 하는 말이 아니오. 사람이란 인격상 취하는 방면도 이러한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자 합니다.